자, 뭐 김도윤 기자가 얘기한 기업들 중에 제가 이 딱 꽂아가지고 정말 히트를 친 기업들이 적지 않은데, 자 오늘 보니까 지난주에 삼성전자 이제 금요일 날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로 봐도 되나요? 어떤가요? 아, 좋은 실적이죠. 그래요? 서프라이즈다? 근데 그 정도 기대는 좀 하고 있었던 게 하고 아닐까 있었다. 싶- 예. 네, 그러니까 기대치에 부합할 실적이다. 네. 자, 이게 이제 과연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그 관련된 부품업체들 어느 정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건지 네.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데 주가도 막 요새 아주 그냥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떻습니까? 그 효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어? 맞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삼성전자 실적을 좀 보시면요. 네. 지난 5일 날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잠정 실적 매출액 52조 원, 영업이익 8조 7천억 원 나왔습니다. 네. 이게 전분기인 4분기와 비교하면은 약간씩 감소했지만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은 늘어난 수치고요. 이게 역대 1분기 중에서 사상 최고 실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은 전자업계가 보통 1분기가 비수기인데 네. 매우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에 줄 배상금으로 한 6,700억 원을 쌓아놨다고 하는데요. 예, 이거를 만약에 반영할 경우에는 사상 최고 영업이익, 분기 사상 최고 영업이익까지도 가능했을 만큼 비수기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애플에 6,700억을 줘야 되나요? 네. 좀 아까운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역시 이제 스마트폰이 뭐 이익의 실화를 차지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이 역시 좀 실적을 많이 좀 기여했죠, 실적에. 네, 맞습니다. 네. 모바일 기기를 담당하는 삼성전자의 IM 부분에서 IM. 아마 이번에는 그 잠정 분기 실적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업계에서는 한 70% 이상까지도 IM 부분에서 전체 영업이익의 70%까지도 차지한 게 아니냐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달 말이면 갤럭시 S4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2분기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증권가에서는 뭐 2분기 실적 관련해서 매출 60조 원 이상, 60조. 영업이익 11조 원까지도 11조 원까지? 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야. 예. 10조 원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또 네. 11조 원까지. 우리 김도윤 기자가 팍팍 어닝 이 가이던스를 올려주시는군요. 증권가 네. 전망치를. 네. 증권가에서. 제가 전망하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S4가 이제 다음 주 나오나요? S4? 25일? 25일? 예, 25일, 알고 25일. 있는데요. 네. 예. 자, 그러면 역시 이제 이 후광 효과가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역시 또 부품주들이 좀 단연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좀 그렇죠. 네, 그냥 순진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이제 근데 좀 주목하셔야 될 게 각 주요 부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게 뭐 카메라 모듈이 있고, 뭐 카메라. FPCB가 있고, 네. TSP라고 하는 터치 패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또 잘하는 기업들이 있고, 또 삼성전자한테 예쁨 받는 기업들이 있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어허. 예, 그래서 좀 좋은 기업들 제가 몇 개 꼽아봤습니다. 네. 예. 우선 먼저 FPCB 기업인 대덕 GDS를 보시면요. 대덕 GDS 화면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네네. 대덕 GDS 올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우선은 삼성전자가 이제 마케팅 능력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뭐 전체 휴대폰 5억 대, 스마트폰 뭐 3억 5천만 대까지도 보는데 딱 하나 이제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품 수급 문제입니다. 예, 사실 부품 하나만 빠져도 제품을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이렇게 주요 부품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정도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부품 기업들 중에서는 생산 능력, 그러니까 캐파를 확장하는 기업들한테 좀 단가 인하도 좀 덜 해주고, 그리고 공급량도 더 많이 주려고 하는 좀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생산 능력을 확장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재무 구조가 좋은 기업들이 좀 우선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대덕 GDS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지난번에 예. 얘기했지만 무차입 경영하는 회사로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자, 부채 비율도 30%가 안 될 정도로 재무 구조가 탄탄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신공장을 짓고 있고요. 와. 아마 올해 상반기에 완공이 되면
그 작년 말보다 2배 가까이 전체 생산 능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기관들이 관심이 많구나. 네, 맞습니다. 확실히 스토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죠? 네, 맞습니다. 코스닥 기업들. 네. 아, 대덕 참, GTS 이 노래 구매사들.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나요? 그리고 그 TSP 쪽을 터치 보시면 스크린. 네,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랑 ELK 노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기업의 특징 중에 공통점 중에 하나가 중대형에 좀 강하다는 건데요. 중대형 예, 쪽으로.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삼성전자가 태블릿 PC 쪽 많이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네. 그 태블릿 PC 판매량 확대에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TSP 기업이 일진 디스플레이랑 ELK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진 디스플레이도 이제 그 평택에 제2공장을 짓고 있는데 2분기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 보고서 최근에 나온 걸 제가 보니까 평택 공장 직원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94명이더라고요. 이게 2011년에는 400몇 명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3배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좀 바쁘게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ELK는 사실 그동안 시설 투자는 많이 해와서 캐파는 업계에서 되게 알아줄 정도로 캐파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사실 삼성전자랑 거래 시작한 게 이제 지난해 3분기부터였습니다. 이제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가동률이 한 40% 됐는데 올해 초 계속 올라가면서 2분기에는 6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진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제 대덕 GDS 이런 회사들 주가가 참 때로는 좀 이제 뭐랄까요, 심술을 부리기도 하지만 우상향 곡선을 좀 잘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카메라 쪽, 이것도 네. 화소도 장난 아니던데. 네, 자, 어떻습니까? 어떤 회사가 좀 유명한가요? 우선 저는 자화전자 들고 나왔는데요. 자화전자. 네, 자동 초점 장치 오토포커스 자화전자. 액추에이터를 이것도 역시 네, 상당히 많이 올랐던 기억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 회사는 어떤 게 좀 이렇게 강점인가요? 이 회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 카메라 모듈 올해 좀 잘 보시면 좋을 게 그 우선 갤럭시 S4가 그 1300만 화소로 나오고 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800만 화소 카메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뭐 갤럭시 S3를 포함한 그 주력 제품에만 800만 화소였는데 이제 1300만 화소도 나오고 800만 화소 비중이 높아지면서 아마 올해 삼성전자가 올해 연간 판매하는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800만 화소 이상 카메라가 탑재된 제품이 아닐까라고 좀 전망이 되고요. 그렇죠. 예, 화소수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수익성도 좀 개선이 되는 추세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 판매량 자체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올해 카메라 모듈 기업들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자화전자 같은 기업은 그 좀 알짜 기업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도 성장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뭐 매출액 3,500억 원, 네. 영업이익 370억 원 정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덕 GD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오늘 한 700원 정도 빠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한 3,700억, 8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이제 공장이 지어지면 회사가 다시 한번 확 커진다 이런 컨셉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주문을 생산되는 그 물량을 다 삼성에서 좀 이렇게 가져간다, 소화해낸다 네. 이렇게 좀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FPCB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요. 예, 그 스마트폰에도 점차 들어가는 개수가 많아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뭐 대덕 GDS, 뭐 플렉스컴, BH, 인터플렉스 같은 회사들이 많이 성장을 해왔고요. 올해도 성장이 기대되는 중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덕 GDS는 좀 삼성전자가 원하는 대로 네. 적극적으로 캐파 증설에 나서면서 좀 수익성이라든지 공급 물량이라든지 올해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여기도 이제 고민이 많이 저 개인적으로는 네,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이유가요. 네, 그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6천억을 이제 넘어서 상황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 진짜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정말 이 회사가 사실은 2,000원이 안 되는 주식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2만 원이 넘는 10배가 오른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오르기도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할 텐데 네, 여기도 이제 그 증설이라든가 네.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대형 그 사이즈 크기가 큰 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중대형 패널 쪽으로 예, 패널 쪽. 여기가 특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삼성과의 관계라든가 네. 이거를 대체할 만한 다른 경쟁사 좀 별로 찾아볼 수 없나요? 어떻게 보세요, 좀? 그 중대형 쪽에서는 올해 터치 TSP 기업 중에서는 일진 디스플레이랑 ELK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아. 올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 신공장이 이 공장이 되게 크거든요. 큰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고 2분기 완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지난해 말 제가 또 터치 쪽을 취재하다가 알게 된 상황인데 사실 그 작년에 그 인터플렉스라는 네. PCB 기업이 그 플렉시블 터치 패널 사업 신규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다가, 예. 네. 뭐 작년 말 버전만 해도 올해 1분기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까지 전망이 됐었는데요. 그게 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때 당시 들었던 취재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삼성이 플렉시블 터치 쪽, 그러니까 언브로큰이라고 하는 초기 단계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터치 패널을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증, 그러니까 해준 게 딱 그 인터플렉스랑 일진 디스플레이 두 곳이었다는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그게 아마 그 평택 이 공장을 크게 짓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언브로큰 터치 패널 정도까지 더 앞으로 나올 그 제품 기술에 대한 것까지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좀 보셔야 될 게 네. 삼성전자가 올해 노트북 쪽에 그 터치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 아티브북이라고 요즘에 이렇게 좀 뺐다가 쓰는 노트북 있잖아요. 그럼 뭐, 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슬레이트 PC라고 예전에도 있었고 이런 것처럼 이거 마케팅을 되게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삼성전자가 노트북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10% 미만, 7% 미만이잖아요. 정도로 엄청 큰 시장에서 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스마트폰, 태블릿 PC 쪽에서의 경쟁력, 강점을 그 노트북 시장으로도 좀 접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티브북 같은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도 강하게 하고 있고 올해 이쪽으로 드라이브를 많이 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전에 TSP 쪽에서는 노트북 시장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노트북 수요까지도 TSP 업체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도 좀 되는 편입니다. TSP, 네. 터치 스크린 패널. 네. 참 좋네요, TSP. 네. 자, 인터플렉스 지금 주가 차트 제가 월봉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참 금융위기 때만 해도 1,000원대의 주식이에요. 1,000원대의 주식. 이게 77,000원 갔다가 네, 많이 빠졌죠. 지금 이제 네. 훅 빠졌어요. 네. 자, 인터플렉스가 대장주였는데 이 TSP 쪽에. FPCB. FPCB 쪽에.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대로 좀 유효하다고 봐야 되나요?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PCB 업체, 맞습니다. FPCB가 주가가 좀 빠졌던 게 제가 볼 때 좀 시장에서 돌았던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 하나가 이제 좀 애플이 좀 뭐 아이폰 5가 주문을 나오면서 뭐 줄인다 뭐 이런 거. 네, 아이폰 5가 생각만큼 안 되면서 안 된다. 예, 그 아이폰 5가 나오면서 이게 조금 애플 그 프리미엄이 없어진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좀 이렇게 밑보인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있었어요. 애플이랑도 같이 거래하고, 하니까. 네, 림도 거래하고, 노키아도 하고 여러 기업들에 하다 보니까 양다리, 삼다리, 네 다리 걸친다 뭐 이런 예, 식으로. 뭐 인터플렉스 차원에서는 좋은 거지만 네.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그 FPCB 많이 필요한데 그 인터플렉스 같은 우리나라 국내 1위 캐파 기업이 다른 기업들한테 막 하다 보니까 아마 작년 4분기 정도만 해도 인터플렉스에서 그 전체 매출의 50% 정도가 애플 비중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얘기도 있었고 실제로 다른 FPCB 기업한테 그 주요 FPCB라고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FPCB 제품을 좀 우선 배정하기도 하고 좀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인터플렉스가 조금 찍겠다. 예, 그래도 근데 업계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캐파를 갖고 있는 FPCB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절대로 이렇게 놓고 갈 수는 없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대덕 GDS와 차별화되는 인터플렉스의 흐름이었습니다. 대덕 GDS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TSP, ELK 저는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ELK가 조금 생소해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한 방이 크게 준비되어 있는 회사인가 보죠. 네, 그 중대형 쪽 캐파가 많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요. 예, 원래 캐파는 일진처럼. 네, 맞습니다. 캐파를 2010년도, 11년도 이때쯤 캐파 증설을 많이 했던 회사고요. 사실 뭐 HP 이런 기업들이랑 거래를 많이 했는데 이제 삼성전자와 지난해 3분기부터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좀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고요. 올해 아마 국내 TSP 기업 중에서 성장률로만 따지면 가장 큰 올해. 폭의 성장을 하는 기업이 아마 ELK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래요. 아니 ELK는 시가총액이 2,300억으로 그 LG 디스플레이의 3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성장률이 좀 우리 김도영 기자 얘기처럼 뒷받침이 된다 하면 네. 오히려 올해는 좀 ELK가 좀 되는 그림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봐요. 최근 주가도 많이 빠졌고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자화전자 마지막으로 자화전자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야, 저 카메라 아니겠습니까? 카메라. 네, 카메라 모듈. 카메라 쪽은 뭐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파트론인가 뭐 파트론도 있었고. 네. 근데 유독 자화전자를 이제 들고 나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파트론은 사실 너무 유명해서 아, 네, 파트론 노래 좋을 겁니다. 엄청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들 뭐 파트론 하죠. 하니까 네. 역시 네. 이런 관점이 좋아요. 남들이 이렇게 왼쪽을 얘기할 때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네. 파트론은 뭐 오늘도 오르네요. 어우, 이게 뭡니까 이 파트론 이거 도대체? 와, 이거 정말 지금 정말 이게 주봉인데 진짜 아름다운 주봉을 그리고 있네요. 네. 올해 매출액 처음으로 1조 넘어갈 1조 넘는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봉이에요. 일봉을 보면요, 이게 지금 이게 일봉이고요. 자, 월봉,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월째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럴까요? 올해는 좀 아닐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러면 얘 대신 자화전자? 자화전자 올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삼성전자 주력 제품 모델에 그 카메라 모듈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화소로 가면서 수익성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캐파 확장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좋아할 만한 그 협력사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화전자도 많이 올랐어요. 주봉, 와, 일봉. 카메라 모듈 부품 기업들 올해 네. 좀 좋을 거예요. 그 말씀하셨다시피 파트론도 있고, 그리고 그 필터 만드는 회사 측에서는 옵트론텍, 그리고 나노스란 그 삼성전기 분사 있는데, 회사도 맞아요. 있고요. 이 기업들도 좋을 거고. 예. 그 중에서도 우리 김도영 기자는 자화전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정말 S4 후속은 언제 나오나요? 그 연말에 이제 노트 2 나오고 후속이 나올 테고. 이제 내년에 그다음 또, 내년에. 예. 그렇죠. 내년에. 정말 대단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을 바치고 있고 그 밑에서 삼성전자의 후광을 누린 업체들이 적잖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도영 기자가 얘기한 내용 한번 잘 한번 뜯어보시고, 물론 이제 그동안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공장이 또 새로 가동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회사가 바뀔지, 과연 갤포스에 의해서 갤럭시 S5 막 6? 막 이렇게 쭉쭉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놈의 스마트폰은 언제까지 이렇게 팔려될지 그것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40분 넘었네요. 이제 재방송 시간이죠. 네, 40분부터는 사유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탐험으로 넘어갑니다.